안녕하십니까. 활기찬 금요일의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길게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렇게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제가 명절 선물처럼 뾰로롱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 이만 같아라 할 정도로 이 시기가 연중 가장 좋은 때인데 네, 올해는 추석이 좀 일러서 네. 오곡백과가 좀 무르익으려면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날씨는 다 가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게 와, 이거 정말 계절을 무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명절 연휴 첫날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고속도로 벌써 귀성길 차량들로 붐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고향에서는 이제 자녀들 손주들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야야 조심히 온나 보고 싶대. 언제 오니? 헛떡 온나 아이다 안전하게 온나 이러실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지금 대구로들 지금 도착을 하셨는지. 아니에요. 아침이라서 지금 차 안에서 열심히 귀성행렬해서 고향 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네. 오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어른들은 빨리 보고 싶어서 언제 오노 빨리 온나 하는데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네. 아우 뭐 어련히 알아서 갈까봐 막 그때 이 명절이 사실 그 여성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오. 저 같은 남편들도 네? 양쪽 눈치를 봐야 되거든. 맞습니다. 가정이 편안하려면은 남편이 조율을 잘해야 돼. 그래서 명절 되면 저도 조금 불안합니다. 네.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명절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차례나 성묘는 좀 간소화하고 대신에 가족 나들이나 홈파티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송편이나 뭐 전 이런 명절 대표 음식 네. 또는 제수용품의 판매는 좀 줄어든 반면에 가정용 노래방 기기, 그래요? 예, 홈파티 제품 그리고 여행 상품 이런 제품의 판매들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9월 달력 딱 넘겼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한 열흘 정도 빨라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빨라요. 예. 겨울방학 다음에 봄방학 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 휴가 뒤에 이어지는 가을 휴가 같은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이 추석 연휴를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죠. 그럼요. 명절은 예. 명절이고요. 우리 두 분은 추석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유 뭐니 해도 그냥 뭐 추석은 먹는 거죠. 그럼요. 송편 예. 먹으면서 네.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그간의 이야기. 이게 바로 추석이죠. 예. 근데 추석 너무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먹고 난 다음 할 일이 없어.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모였는데. 오.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것만 해. 근데 이거 윷놀이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저희는 그 뭐 어떻게 더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네. 공기 있잖아요. 네. 공기를 한 자루를 샀어. 그래 거실에 쫙 펼쳐놓고 해요? 그거 얼마나 재밌다. 남녀 다 같이요. 그렇죠. 괜찮다 이거. 가족들 공기놀이.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분주한 또 들뜨는 명절 연휴 첫날 KBS 네. 아침마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도 역시 명절하면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음식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명절하면 저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팔할이 음식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요. 모르셨겠지만 이 종가 음식의 메카입니다. 이 전국의 한 30% 정도의 종가가 우리 대구 경북에 모여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89곳입니다. 역시, 예. 역시. 그래서 오늘은요 아침마당 대구에서 맛있는 종가 음식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조대수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걸음걸이가 좀 남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가 음식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박정남입니다. 종가 반갑습니다. 음식을 또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품이 남달라 보이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혹시 그럼 종부님이신가요? 네, 저는 종부는 아니고요. 네. 안동의 진성이 씨 태계 이영 할아버지의 13대손 막내 며느리고요. 그리고 연구라기보다 저는 이제 종가 음식을 좀 더 현대인들 입맛에 맞게 좀 퓨전화 시켜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 개발, 연구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가 며느리라고만 저는 알고 왔는데 되게 이황 그러니까요. 13대손 이 정도면 정말 저희가 오늘 배울 게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막내 며느리지만 오늘이
명절 연휴 첫날이고 추석 전날이니까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나오실 수 있으셨어요? 저는 또 막내 며느리다 보니까 네. 좀 여유가 있고 네. 또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더 집 밖에서 나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사뿐이 아니세요. 제가 듣기로 조리계 사법고시라 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 조리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험 얼마나 어렵냐면은 네. 안동역에서 조리 네. 기능장 통과하신 분이 처음이라면서요. 진짜요? 네.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좀 본인 직접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어려운 시험은 맞긴 맞는데 예를 조리계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긴 네. 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조금 좀 솜씨가 좀 더듬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된 아유 거죠. 겸손하셔라. 대단하시네요, 진짜. 한 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포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주변에 이제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좀 이제 격려도 해주고 또 한 번만 더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게 이제 7.8기 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드라마 같아요. 아니 뭐 요즘 TV만 틀면 또 요생남 뭐 그러면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제보수도 많고 또 요리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서 세상에 나 빼고 다 요리 잘해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요리 기능장이 힘들긴 힘든가 봐요. 근데 네. 이렇게 기능장이 된다는 것은 요리에 그만큼 지식도 좀 많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정도. 어릴 때부터 혹시 요리에 좀 일가견이 좀 있으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희 또 진짜 엄마가 음식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집보다 유독이 엄마가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시골이라도 이렇게 고명을 엄마가 항상 올려주시고 음식마다 이제 실고추 같은 거, 뭐 또 계란 지단 이런 게 좀 남의 집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또 그래서 소꿉놀이 할 때도 제가 이제 흙으로 뭐 떡을 만든다거나 또 뭐 겨울에 눈이 오면 그때 이제 빙수가 없었을 텐데도 이제 빙수처럼 만들고 뭐 이렇게 상차림하는 놀이를 되게 즐겨서 어릴 때부터 관심은 있었죠. 친구들한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은 저는 경북 예천입니다. 네. 와, 예천도 예향이잖아요. 양반가가 많은 곳이고 네. 그죠? 그러면 그 예천에서 태어나서 어머님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님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종가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지 아니면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렇게 되신 맞아요. 건지. 네. 아무래도 저는 종가 음식이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이제 접하게 됐거든요. 예천하고 또 안동이 이게 가까운 거리지만 예천 쪽이 저는 듣기로는 거의 맞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맞이여서 이제 맛집 이런 걸 많이 큰 집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안동에 시집 오니까 종가집 이런 개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종가 음식이다, 뭐 종갓집에 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들었는데 그 음식들도 접해보니까 또 예천 음식, 안동 음식 이렇게 경계가 딱 그어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뭐 안동 식혜 이런 거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동 오니까 이제 안동 식혜를 보고 또 이제 많은 음식들을 접해보니까 정말 공부하고 다르구나. 싶은 그런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설, 추석 이런 명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오고 몸이 긴장되고 그러거든요. 네. 혹시 우리 대개 선생님 13세 손에 네. 막내 며느리신 우리 전통음식 종가음식 연구 원장님도 명절 되면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지. 설마? 네, 저는 정말 거짓말 같지만 한 번도 그런 명절 증후군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우와. 왜냐하면 이제 저희 명절 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거의 다 주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맛을 보고 또 이제 구경하고 배우고 뭐 이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정말 순간적인 대답이었어요. 단 한 번도 네. 명절 증후군이라는 걸 느껴본 네. 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종가 음식을 연구하는데 또 애정을 쏟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동 종가 음식 연구원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럼 여기는 다른 전국의 종가 음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안동 음식만 연구를 하는 건가요? 네, 안동의 종가 음식 그리고 전통 음식을 일반인들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 교육을 나서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맛 체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뉴 개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음식 못하는 저는 꼭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그 조리 기능장을 7.8기 끝에
따셨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요리 관련한 자격증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자격증이 많긴 한데 그거는 또 누구나 쉽게 뭐 그래도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일단 시작을 하니까 계속 재미가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다 따게 돼서 조리 자격증으로는 이제 뭐 양식, 한식, 예. 그리고 중식, 일식, 그리고 제가 제빵 보고 이렇게 다 따게 되더라고요. 우와, 네. 뭐 지금 요리 모든 걸 다 따신 건가요? 그러게 네. 지금 훌쩍 넘어. 네. 동서양 음식 다 말씀해 네. 주셔서 네, 그래서 예. 이제 좀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리 기능장이 되는 게 이제 로망이었죠. 우리 장윤정 씨는 네. 혹시 그 친정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 별로죠? 아니 이거 우리 엄마 보고 계시거든요. 아니 대답 많이 알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 음식 솜씨 좋은 아내를 얻으려면 네. 장모님이 해주는 음식을 딱 먹으면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윤정 씨가 음식 뭐 못한다길래 그냥 물어봤어요. 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장모님 음식을 처음에 먹어봤을 때 네. 아 맛있더라고. 그래서 또 음식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리 기능자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오, 예, 그 기본은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럼요. 식사 때마다 전혀 반찬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이야. 근데 친정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좋으셨고 시어머님도 좋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남편 되시는 분이 네. 혹시 시어머니 음식이랑 아내 음식이랑 비교하고 좀 그러시진 않나요?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 솜씨가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제 음식이 더 낫다고 하시는데요. 친정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종가 음식은 그 종가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안동 종가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네, 안동 종가 음식은 사실 저기 진수성찬은 아니고요. 정성이 깃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갓집의 주변에 있는 뭐 들판에 있는 뭐 나물 그리고 밭둑에 있는 그런 뭐 콩, 그다음에 산야에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이제 제철에 맞게 예.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 갈무리를 해서 이제 겨울철에도 떨어지지 않게 내는 그런 정성이 깃든 음식들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마 딱 듣는 순간 그래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밥상이 안동의 종가 음식이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시에서도요 이런 안동의 종가 음식을 명품 브랜드화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종가 음식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라는 거에 정확한 인식은 잘 없지만 그래도 안동에 예전부터 양반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종가 음식은 조선시대부터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종가 음식은 500년이 넘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 그 세월만큼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안동 딱 이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서해리 유성룡, 학봉종택, 뭐 태계 이황 선생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 종가 음식 그러면은 사실 저는 좀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저는 안동 식혜, 안동 찜닭 뭐 이런 건데 근데 의외로 이 경북 지역에서 나온 요리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양의 음식 디미방을 비롯해서 수은잡방 그리고 온주법 그리고 음식 절조까지 이 4개의 고조리서가 이제 현존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리서 4개는 종가 음식의 조리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교과서네요. 네. 저는 음식 디미방이랑 수은잡방은 들어봤어도 음식 절조랑 온주법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온주법은 의성김씨 집안에 내려오는 온주법이고요. 네. 그리고 음식 절조는 고송이 씨 집안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발굴이 된 그런 책이죠. 그렇군요. 그런 그 음식 관련 고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경북 지역만 해도 종가가 한 290여 곳, 네. 예,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씩만 해도 개수가 얼마야? 290. 와, 그걸로 식당 차리면 돈 대박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연구하려면 네. 종가집하고 좀 많이 친해야 되잖아. 그래야 뭔가 좀 그 비법도 좀 배울 수도 있고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또 도움을 받는 그 정부 종손 어른들도 계시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제가 저게 물어도 조금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소술 대부분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음식들이 아주 무수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명절 첫날인데 오늘 저희가 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종가 음식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저희가 종가 음식을 좀 화면에 담아봤으니까 네. 보면서 좀 원장님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화면 보실까요? 오, 이거 술안이죠? 네, 촌스러워요. 대국문 중에 술안 모습인데요. 아, 대국문 중에 네. 음식들이구나. 대국문중은 안동권 씨죠? 그리고 이게 네, 이건 조편입니다. 아, 족편이에요? 네. 그리고 육전의 모습이 보이고요. 와, 먹음직스럽네요, 진짜로. 그리고 떡갈비. 아, 떡갈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안동에 이제 보편적으로 해먹는 여름에 5대 냉국입니다. 냉국이 5가지예요? 네. 이것도 안동의 이제 전통적인 안동 비빔밥 모습이고요. 아. 그리고 항태구이. 그리고 이거는 경당 종택에서 접빙객 상에 꼭 올리는 이 차고리 장조림 그리고 콩가루 국. 장조림도. 아, 콩가루 국도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상어 껍질을 이용한 상어 피편이고요. 껍질로. 그리고 이거 안동에 뭐 어느 종가나 다 내는 이 삼색 국어 보풀하기 안동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손 많이 가겠어요. 네, 지금 이거는 영양 음식팀 방송 음식들인데 제가 맛을 봤거든요. 네. 대구 껍질 누름이 그리고 가지 누름이 같이 이런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재밌네, 누름이. 네. 눌러서 그리고 만드나 이건 봐요. 닭고기를 이용해서 한 수중계. 그리고 네? 이거는 안동 지방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전승되고 있는 칼지김치 그리고 대구 난젓 이렇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건 대구 난을 만드는 양념인데 일반 김치 양념 하듯이 하셔서 무생채랑 대구나 또 명태를 다져서 이렇게 다져서 버무려서 먹는. 버무려서 먹는. 네. 맛있겠다. 음식 하나하나가 종가 네. 음식이라서 그런지 기품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종가가 한두 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음식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대로 네.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일단 맨 처음에 나왔던 대국문중 종가의 음식부터 조금 네.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아까 처음에 술안이 나왔었죠. 네. 네, 술안. 네. 술안은 이제 국자에다가 이제 기름칠을 약간 코팅을 해서 네. 이제 계란을 하나 깨놓고 끓는 물에다가 살짝 넣어가 이제 반숙을 하는 거죠. 반숙을 해서 다시 물 속으로 넣어서 떨어뜨려서 네. 정말 반숙. 그 옛날에 이제 어렵던데? 조리 기구들이 이제 팬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물에다 찌거나 끓이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술안은 일반 이 반찬에 아무리 종갓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찬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계란 하나를 이제 옆에 놓으면 이제 상의 품격이 또 달라지고 또 정성도 달라 보이고. 저는 술안은 콩나물 국밥집에서만 먹어봤어요. 왜 그 브런치 때도 에그 베네딕트 위에다가 술안 올려줘서 네, 저도 집에서 맞아요. 몇 번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종가 근데 음식이었어요. 이게 예. 종가 네. 음식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잘 못해도 괜찮은 거 맡았던 것 같네요. 네, 좀 전에 대구 문제에 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문어라던가 네. 또 뭐 게살 이런 것도 올려있고 또 작곡물을 넣은 술안이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술안만 해서 이제 녹구력에 담고 그다음에 이제 지단으로 이 서기버섯 정도 이렇게 넣고 저는 영상 보면서 딱 네. 눈에 들어온 게 냉국 이거 5가지 종류가 냉국. 네. 5가지. 저는 사실 한 가지 냉국도 어렵거든요. 근데 안동에서는 여름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5가지 냉국을 만들어서 내어 놓았던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5가지 냉국을 다 먹기도 별로 저기 양이 많을 것 같고 그쵸? 이 네. 정도의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건데 오. 이제 제가 종류를 말하면 이제 콩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대파 콩가루를 쪄서 냉국을 만든다는 게 좀 특이하고 콩가루로 냉국을 만드는 네, 거예요? 대파나 대파로? 또 부추를 콩가루 쪄서 그 나물을 넣고 이제 육수를 부어가지고 만드는 냉국이고 가지, 네. 미역, 미역, 오이, 오이. 김. 근데 콩가루 네.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맛도 그 대파 냉국이 제일 맛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저기 안동 지방의 이 냉국은 뭐 따로 식초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육수 기본 다시마하고 뭐 멸치 그리고 이제 뭐 건새우 있으면 네. 그걸 끓여가지고 그 육수를 식혀가지고 그 육수로. 그만 붓고 이제 국간장 재래식 간장만 딱 넣고 참기름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한 그릇 먹어도 맛있겠다. 영양적으로도 좋고. 간단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봤던 그 삼색 보풀하기, 그 북어 보풀하기 뭐
아무 종가에서나 다 만드는 네.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삼색 북어보풀하기는 이제 안동 음식이고 또 안동 음식 속에 어차피 이제 종가 음식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동하면 이제 북어보풀하기를 이게 보풀하기라고 하고 옛날에 북어보푸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일상식에 먹던 거라서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그래서. 김쌤이 너무 예쁘다고. 네. 좀 네. 보풀하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인공 색소 이런 것도 없었지만 자연적으로 고춧가루로 붉은색을 내고 예. 또 간장으로 색을 내고 하나는 소금으로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간도 하고 설탕, 깨소금, 참기름 이렇게 비비는 거죠. 네. 그 북어도 이제 이 숟가락으로 긁어서 하고 아니 일일이 그냥 원장님은 뭐 요리 네. 만드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술안도 그렇고 냉국도 그렇고 지금 보풀하기도 뭐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런 갑니다. 음식 종가 음식 만들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만한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원장님은 계속 이렇게 종가 음식에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제 개인적인 매력을 좀 말해야 네.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매력은 이 종가 음식을 제가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 종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식재료를 구입하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다 모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셰프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셰프의 어떤 그런 정성 그리고 정신 이런 게 저에게 되게 매력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특히 이제 음식을 하다가 사실 잘못돼서 목을 메어 죽은 정부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네.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음식 하나를 해도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한 가지에 뭐 정성,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몰입된 그 음식 맛이라든지 만드는 네. 분들의 그런 마음이 네.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런 셰프 정신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네. 셰프 정신이거든요. 그런 정신이 옛부터 있었다는 게 저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장님, 목을 그- 멜 네. 정도면 진짜 너무 자부심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명절 음식 하는 것도 네. 우리 며느리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저기 재료도 귀하고 조리법도 어렵고 이거를 수백 년 전부터 해왔고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가 또 며느리에게 대를 거듭해서 이제 물려왔다는 건데 지금도 이대로 전수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좀 전에 봤던 그 경당 종택의 그 상어 피평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최근에도 겨울에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그 경당 종택의 이제 종선 어른을 모시고 이제 맛 평가를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종선 어르신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종가 음식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소스도 간장이 아니라 뭐 몇 가지를 좀 현대인 입맛에 좀 맞게 연구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맛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쫄깃거리게 만들어 보면 연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도 예를 안동에 가면 뭐 이렇게 족편이라던가 상어 피편 이런 음식들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럼 그 종갓집별로 젊은 새로운 이제 맏며느리들이 네. 계속 배우면서 전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징적인 그 집안의 음식들은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러면 다 특징이 굉장히 다른가요? 그 종가별로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 큰 틀은 좀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서 또 며느리로 물려지고 또 종부님들의 손맛이 또 이렇게 좌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종부님들의 어떤 이 지혜로움이라든가 또 이 창의성에 따라서 고명도 다르고 또 같은 음식이지만 이 조리법, 뭐 모양새, 담음새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부가 되려면 음식 솜씨 있어야 되겠다. 윤정 씨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종부가 안 됐잖아요. 전 저를 알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네. 정말 종가 음식은 그야말로 명품 음식, 명품 요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누군가는 분명히 밖으로 좀 끄집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가 음식들을 종가 밖으로 좀 일상으로 좀 끄집어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은 뭐 현대화된 조리 도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종가 음식 레시피 책자를 하나 좀 내볼 생각이거든요. 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이제 재료도 작게 사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요리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딱 그 양만큼 넣고 또 간장, 양념도 그대로 넣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죠. 아, 그럼 우리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종가 음식을 쉽게 할 수 있게 네.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오.
그리고 옛날 고조리 속에 있는 그런 음식들도 사실은 그대로가 아니라 해례본이라고 해서 해석이 된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만 사실 봐도 누구나 다 따라할 수가 있는 음식들이죠. 옛날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가 있었으면 우리 며느님들이 고생 좀 덜했을 텐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제 앞에서는 우리가 막 완성된 요리만 봤잖아요. 네. 종가 음식 만드는 과정도 궁금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좀 화면을 보면서 직접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네, 어딜까요? 여기는 종가 음식 맛 체험관이고요. 아, 체험관이요. 네, 그럼 저걸 다 먹어볼 수 있겠네요. 네, 체험해 볼 수 있죠. 근데 만들 건가 봐요. 재료네요. 네, 지금 이제 떡 위에 올리는 옥기 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모양은 전 같지만 이게 일종의 지지는 떡이라고 할 수 떡이에요? 있거든요. 네, 우리 저 떡은 화전 구우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얇아요. 위에 올라가는 건 대추인가요? 네, 대추로도 올리고 또 계절별로 국화꽃을 올리기도 하고 네. 또 붉은 뭐 저기 깻잎 같은 거를 채서서 넣기도 하고 이것도 종부님들의 창의성에 따라서 또 계절별로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색깔 변화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얀색이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대추굴이라고도 하고 장가편이라고 마치 합니다. 전처럼 생겼지만 이게 우리 전통의 지지는 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제사 때 떡 위에다 올리는 이런 웃기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웃기떡. 사실 더 크게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웃기떡 아니라도 좀 반달로 해서도 넣기도 하고 아. 그것도 아마 종부님들의 창의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알겠습니다. 네. 배추전이네요. 저 정말 좋아해요. 네, 안동의 음식 빠질 수 없는 대추전인데 네. 이제 명절상이나 또 이제 손님께 내는 대추전은 이제 일자로 꼭 빠르게 가지런하게. 네, 가지런하게 굽는다는 게 와, 배추전도 저렇게 보니까 참 고급스럽네요. 명품이죠. 지금 안동 음식 빠질 수 없는 문어인데요. 보통 문어는 이제 초장에 찍어 먹지만 맞아요. 네, 안동 지방에서는 맑은 양념장에 찍어 먹거든요. 오. 간장에다가 이제 파마늘 정도, 그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실고추 정도 넣어서 이제 찍어 계절별로 먹으면 이제 뭐 송엽이라던가 또 이제 국화 잎을 넣기도 하고 또 모양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각 집안마다 이제 특징이 좀 달라지죠. 지금은 은어인데요. 아, 은어예요? 네, 안동의 건진국수 육수로 내는 은어입니다. 지금 은어가 나는 철인가요? 네, 은행 나는처럼 생물로 이렇게 육수를 내기도 하고 네. 겨울철에는 이제 말려서 아. 육수를 내고 있죠. 국수 육수를 네. 은어로 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네, 이거 국수예요, 국수. 네, 안동 손국수 미는 모습인데요. 이야. 여기는 일반 밀가루에다가 콩가루를 이제 2대 8 정도 섞어서 하니까 훨씬 이제 국물 맛도 고소하고 면도 이제 더 쫄깃하죠. 콩가루 비율이 엄청 높네요. 네, 지금은 이제 안동 국수 중에서는 누룽국수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거는 이제 건진국수. 건진국수. 네, 여기 재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이제 누룽국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뭘 네. 반죽하시는데요? 네, 여기 대추구리 작가편을 만들려고 제가 맵쌀하고 찹쌀을 반반 비율로 섞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송편이네요. 송편이네요. 네. 네. 우주선이다. 모양이 진짜 네, 특이해요. 안동의 이제 전통적인 모습의 송편인데, 네. 네. 송편 안에 서리태가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가네요. 네. 신기해요. 와. 손수 만든 음식으로 한 상 차리니까 네. 정말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는 그렇습니다. 기분을 느낄 수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봐도 저는 그냥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먹으려고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 여기 바로 화면에서 봤던 송편이랑 여기 작과편이라고 네. 그러셨죠. 네. 이게 대추를 이렇게 좀 채 썰어서. 썰은 거를 이렇게 네. 돌돌돌 같이 고물로 뭉쳐놨네요. 뭉친 거. 네. 어머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요거 모양이 진짜 다시 봐도 UFO예요. 이거. UFO 송편. 이거 저 먹어봐도 되는 거죠. 네, 네. 예. 또 처음에 저 송편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예,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송편. 완전 쫄깃해요. 진짜? 정말.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그냥 요 소리태 하나만 딱 들었는데도 그냥 그 맛이 너무 맛있는데요. 네. 이야, 이것도 무슨 전수 기술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떡이 보통 이제 모양이 안동의 전통 송편 모습인데 이게 만들면 손님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매만져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손가락 자국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뭘 먹기 전에 침이 고여가지고 침 흐를까봐 지금. 아니, 언제 알아갖고. 이게 작과편. 네. 아까 그 맵쌀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맵쌀하고 만드신 거죠? 찹쌀하고 반반 섞어서 반반. 이제 오. 경단처럼 만들어서 이제 굴려서? 고무를 이제 대추로 묻히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에 대추가 씹히는 맛이 있고 그다음에 쫀득한 이 안에 반죽이 찹쌀, 쫀득하고 네. 그 안에 또 뭔가 있어요, 네, 그죠? 깨소금, 깨소금도 네. 분명. 들어있구나. 이거 세 가지 네 가지 맛이 공존하는. 이건 분명 무슨 기술이 있는 게 맞아요. 너무 송편이 쫄깃쫄깃한 맛이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먹은 송편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드세요. 저희 질문하고 있으니까. 먹어도 돼요? 이건 이뻐서 못 먹겠다 진짜. 제가 아침에 만들어 온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저 맨 왼쪽에 있는 네. 새우처럼 알록달록한 보이면서 거. 네, 저 알록달록한 오색 저건 대하찜이라고 해서 대하찜. 대하찜. 그리고 다시마전, 네. 육전, 배추전 명절에 먹는 전을 제가 아침에 만들어봤습니다. 어머. 저 음식들은 네. 원장님 그 명절 때 다 하는 그 원장님 네, 댁에서도 네, 제가 또 거죠. 좋아하는 전만 골라서 오늘 또 정말요? 만들었어요. 아, 전 종류가 훨씬 더 네. 많구나. 그럼 어머나. 여러 종가 음식 중에 원장님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은 뭐 원픽? 있을까요? 네. 하나를 꼽는다면 글쎄요, 안동 비빔밥. 비빔밥이요. 오. 제가 저는 저도 사실 솜씨가 뭐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비빔밥을 했을 때는 예. 다들 맛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비빔밥은 전주보단 안동이라고. 안동 비빔밥. 예. 비빔밥이 없네요 오늘. 와. 네, 그런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진짜. 한 그릇 탁 비벼가지고 탁 먹으면 좋은데. 아니 근데 또 비빔밥에는 고추장이 빠질 수가 없는데, 네. 보통 우리가 막 할 때 고추장 몇 스푼 넣으세요 이렇게 요리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 음식이 나와 있는 뭐 음식 디미반이나 수흥 잡방에는 몇 숟가락 넣으세요 이런 계량화는 왠지 예.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이는 되어 있는데 네. 정확한 레시피는 안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또 레시피북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군요. 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것 같고 또 네. 종가 음식이 어떻게 산업화 좀 될 수 있고 또 널리 또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꼭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 잘하시는 분들, 장인분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러면 네. 그 소금 좀 치고 네. 간장 좀 해놓고 좀 하면 된다. 이러시는 그놈의 그 조금 손맛 진짜. 모르잖아요 아유.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량된 레시피대로만 네. 음식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가 음식도 이런 좀 정리가 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쉽게 또 접근하고 또 네. 종가 음식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레시피 책자를 네. 정확하게 계량하고 또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걸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한데 그 책 나올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늘 네. 우리가 종가 음식 중에서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그 메뉴를 하나 정해주시고 기다렸습니다. 레시피를 먼저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종가 음식 가장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좀 전에 바구니에 보셨듯이 저기 오색 대하찜. 예. 이거요? 네. 종가 음식에는 이제 오색 고명을 올라가는 것도 특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굉장히 그 중에서 오늘만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가장 쉽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네. 이제 대하를 사서 이제 대하 등 쪽에 칼로 하지 말고 가위로 이제 네, 네. 이제 이 칼집을 넣는 거죠. 껍질을, 네. 그리고 뻘집을 펼쳐서 이제 머리 쪽 밑에 자르고 꼬리 쪽이 자르면 네. 펼쳐지겠죠. 그렇죠. 중앙에도 한번 자르고 예. 간편하게 하고 거기까지 살을 괜찮아요. 살짝 뜯어내서 네. 이제 반으로 자르고 또 먹기 좋게 잘라요. 그래야 먹기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금 약간, 맛술 약간 이렇게 버무려서 다시 채워 넣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명을 올리면 되는데 네. 이제 계란을 쪄서 체에다 다 내린 거죠. 흰자, 체에다. 노른자.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 다 다져서 그다음에 이제 목이버섯 정도 잘게 다져서 마지막에 저 목이버섯이요. 검정색이 네. 목이버섯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찜기에다가 찌거나 또 요즘 뭐 에어프라이기 같은데 5분 정도 네. 그다음에 뭐 그릴에도 해도 되고 다 사용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네, 프라이팬에도 이렇게 네. 뭐 새우 소금구이 하듯이 소금 넣고 저걸 올려서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또 그러셨잖아요. 네. 소금 조금. 그 조금이 얼마냐 말이죠. 조금이요. 이 조금을 알려주셔야 네.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 너무 어려워.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 진짜. 다시 잘 네.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궁금하신 분들 다시 보기 하면서 네. 연구하시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 보기 힘든 종가 음식 오늘 원장님 덕에 오늘 구경 많이 네.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처럼
종가 음식 계속 연구하고 또 일상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되는데요. 끝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안동에 이제 종가 음식 메카인 안동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전통 요리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이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우리 종가 음식 그리고 전통 음식이 세계인들에게도 이렇게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더 배우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남 원장님 덕분에요. 좀 멀게 느껴졌던 종가 음식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친숙한 시간 내어주시고 귀한 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